이번 현역가왕의 준결승 탈락자 내용이 나왔던 편이 시청률을 아주 대박을 냈습니다. 뭐 사실 준결승전에 가까워질수록 경연 오디션 방송상 시청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당연한 팩트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나태주, 박서진, 신유, 애녹 준결승에 진출했고 진혜성, 강문경 탈락자 방출 후보에 올라갔지만 결국 두 사람도 최종 패자부활전을 통하여 진출을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이번 현역가왕의 이 점수 체계에는 굉장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고편 정도로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제가 굉장히 조사를 하면서 깊게 조사를 해보니 이건 다음 편으로 아예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두절미하고 강문경 씨가 패자부활전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조차도 강문경 씨가 패자부활전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죠. 나 이거 하면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한강 씨 역시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다라고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연예인 판정단에게 혜택을 받는 가수도 있고요. 연예인 판정단에게 굉장한 불이익을 받는 가수도 이 판정단의 점수만 놓고 봐도 충분히 눈에 보여질 정도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때까지 봤었던 수많은 이 무대 점수들 중에서 정말 저의 어떤 머리통을 탁 쳤던 것 같은 점수표가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점수표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점수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 보세요. 환희 씨가 사실 김경민 씨가 올라간 점수 순위에 비해서 환희 씨는 5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7위에 올라갔단 말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환희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라기보다는 이 가수의 노래 자체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좋아한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제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자, 환희가 5계단이나 하락했어요. 연예인 판정단만이 환희를 굉장히 밀어줬다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나 대국민 투표에서의 순위에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말이죠. 환희 씨의 표정이 뭐지? 라는 표정이 좀 강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해석했을 때는 야, 이렇다고? 왜냐면 환희라는 가수의 발라드계에서의 업적은요. 여기 현역가왕에 나온 가수들 전체를 합쳐도 전 과히 따라오지도 못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롯은 다르죠. 근데 환희 씨의 점수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환희 씨의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했는데 왼쪽에 보이십니까? 국민 판정단의 점수 130점입니다. 여러분, 130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총 점수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나태주 씨가 1등을 했잖아요. 박서진 씨가 2등을 했고 신유 가수가 3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3위. 와, 엄청난 점수입니다. 자, 11위 밑으로는 탈락이니까 일단 요번엔 언급하지 않고, 자, 노지훈 씨가 생각보다 좀 반전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국민 판정단, 그러니까 관객 투표 점수가 꽤 높았습니다. 아마 퍼포먼스가 훌륭해서인 것 같아요. 가장 높았던 가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하 가수의 점수겠죠. 김경민 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진혜성 씨가 왜 방출 후보로 갔냐면 사실상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김경민 씨가 415점, 노지훈 씨가 419점, 재하가 396점, 애녹이 441점입니다. 사실 진혜성 씨는 진작에 진출을 했어야 돼요. 하지만 무엇이 발목을 잡았느냐? 바로 관객평가 점수가 낮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가 누굽니까? 쭉 볼까요? 쭉 보니까 환희다. 환희 씨의 점수가 130점으로 이 관객평가단 점수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 순위가 5계단이나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박서진 씨를 보세요. 지금 보면 국민판정단 관객 투표도 184점으로 200점에 가깝고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1라운드 점수도 496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예인 판정단이 밀어주려는 이런 가수들의 모양새보다는 실제로 국민들이 뽑은, 시청자들이 뽑은 가수들의 순위는 실상 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대국민 투표 점수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 자, 이게 반영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란을 일으킬 거라고 제가 호언장담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여진 이제 결승 무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결승 무대 탑7 선발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알다시피 여기 안에서 탑7 선발전이 아니라 결승 무대는 탑10 선정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생방송에서 최종 국가대표 탑7을 선발하는 건데 사실상 이 준결승전을 거쳐서 결승전으로 가는, 그러니까 탑7을 선정하는 최대 10명의 가수 중에 7명이 선발되는 이번 사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좀 많은 논란거리가 난리가 났죠. 뭐 그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지금 보면은 다음 주부터 있을 것이 바로 대망의 준결승전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가수들이 지금 무대를 펼치게 되는데 준결승 진출자 14명이 딱 소개가 되었죠. 뭐 다 아시겠지만 김경민, 강문경, 김수찬, 김준수, 나태주, 노지훈, 박서진, 신승태, 신유, 애녹, 재하, 진혜성, 자 요렇게 최소시까지 14명이 진출했습니다. 아, 환희씨도 있었네요. 자, 이렇게 14명이 지금 됐는데 사실 환희와 신유에 대한 불만은 제가 이건 영상을 따로 한 번 더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요번 준결승 진출에 있었던 마지막 관문 뒤집기 한 판에서도 정말 명백한 편파 판정이 존재했거든요. 그걸 제가 뭐 한 번 더 심도 있게 꼬집어 보고 신유 가수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 어찌됐던지 간에 우선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준결승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장에 계셨던 많은 방청 증언에 따라 보면 역대급 무대가 펼쳐졌다. 뭐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나아가서는 뭐 최소 씨가 이렇게 보이시죠? 막 뒤돌려차기를 해버리는 액션까지 가미한 무대에다가 철봉까지 하는 나태주 씨의 무대, 뭐 난리가 납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혜성 씨는 부채춤까지 춰버리죠. 강문경 씨는 머리까지 탁 쓸어 넘긴 다음에 굉장히 국악 트롯 스타일로 노래를 부르고 박서진 씨가 장구를 내려놓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박서진 씨에 대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아마 예고편 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박서진 씨 팬분들은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다음 주에 있을 이 결승행 무대 각자 개인의 노래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 기억하기로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1대1 대결처럼 듀엣 무대까지는 없고 각자 개인 무대 위주로 펼쳐질 것으로 예고편상 보여집니다. 환희가 뭐 거의 클라이막스를 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놓고 예고편에서 메인급을 차지해버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스터단의 밝은 표정과 다르게 결승 티켓 탑10은 딱 10명입니다. 자, 이 10명 안에 리스트업이 쫙 됐는데 1라운드 순위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순위 발표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충격적인 점수가 발표가 됐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오죠? 박서진 떨어지겠는데? 라고 선운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가수들도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박서진 씨가 힘없게 허탈하게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거 누가 봐도 무대를 끝내고 나서 내려온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이어도 이렇게 빠져있죠. 노래 무대를 끝내고 나서 내려왔는데 지금 이 장면 하나 때문에 사실 박서진 씨 팬분들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박서진 씨가 지금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압도적인 1, 2등 안에 들어간다고 했고 앞서 말씀드렸죠? 대국민 투표 그러니까 투입된 이래로 박서진 씨는 2주 동안의 페널티가 있었잖아요. 그 이래로 단 한 번도 박서진 씨는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다음 주에 있을 준결승 탑10 선정에서 박서진 떨어지겠는데 라는 말이 나왔느냐. 자, 서른도 선생님이 왜 이러한 말을 했죠? 맞습니다. 1라운드 결과 발표가 되고 나서 저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준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탑10 무대가 한 무대가 아니라 2개의 무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시나 1라운드, 2라운드가 있겠죠. 근데 이 1라운드 순위에 박서진 씨의 노래 무대 점수가 굉장히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처참할 정도로 낮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박서진 씨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번 현역가왕의 시청률을 이끌어가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박서진 씨가 투입되고 나서 오히려 시청률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라는 이야기들도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유튜브 조회수나 팬카페 회원수나 미스터트롯 때의 그 파급력을 보면 압도적입니다. 그런 박서진 씨를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똑똑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바로 어그로다. 낚시입니다, 낚시. 탈락할 것처럼 보여졌어야만이 지금 현역가왕의 시청률이 위태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서진 씨가 지금 탈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현역가왕의 마지막 메인카드죠. 지금 준결승 무대가 시청률이 터져 나와야 결승전 무대와 생방송 무대 때 정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청률이 10%대로 비실비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장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서진 씨를 탈락시키려는 예고편이 아니냐라는 많은 분들의 추측과 저희 개인적인 판단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박서진 씨가 이렇게 탈락 예고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순히 우리가 안심하고 탈락 예고인가 보다. 박서진 씨 당연히 결승 진출 하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에 보여줬었던 순위와 차후에 최종 확정된 방출 후보 순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뒤집기 한판 2라운드 첫 번째 무대인 한강씨 무대부터 그 문제점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강씨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무대를 색다른 모습을 많이 선보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가장 마음에 들었다. 훌륭한 무대였다. 라는 평가와는 다르게 아시다시피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30점이요. 요번 뒤집기 한판 두 번째 무대에서 300점 넘은 가수가 여러분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에 좀 일단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한강 가수가 230점을 받았습니다. 마스터단도 의외로 왜 이렇게 됐지? 라는 표정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점수가 자신들이 준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히 할 표정을 지을 이유가 없었는데 한강 가수가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내가 목이 안 좋았나? 굉장히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무대가 성리 무대였는데 자, 성리 가수는 어떻습니까? 초유의 위기, 성대 결절부터 수해까지 현역가왕2 기권자까지 등장했었다라는 기사 내용답게 촬영 중지 위기까지 왔었다라는 기사답게 이번 현역가왕이 정말 마지막 뒤집기 한판 무대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상황으로 놓여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성리 가수 역시 어떻습니까? 링거까지 꽂으면서 경연장으로 향하게 됐다. 소리 자체가 안 나왔지만
링거를 꽂은 상태에서 경연장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음이탈을 엄청나게 나와버리고 무대가 엉망이 되고 말았죠. 성리 가수가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했다라는 건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목에 이렇게까지 핏대가 스면서 노래를 불렀던 성리 가수의 무대를 보고 가수마다 다른 곡 표현법을 가지고 있는데 성리 씨는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불렀네? 라는 그런 극찬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색으로 불렀다라고 칭찬을 했지만 감기로 인한 컨디션 난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62점을 받게 됩니다. 참 황당했죠. 그러니까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안 그래도 엉망진창인 이번 준결승 진출이 더 엉망이 될 수 있었을 거다. 대국민 투표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거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달라질 겁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 다음 박구윤 씨가 아버지의 어떤 부담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는데 268점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어찌 본다면 이번 박구윤 씨의 탈락이 이미 예고가 됐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마스터단도 다 같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 사실상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송민준 가수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노래 무대를 펼쳤다. 끝나고 나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사실 경연장에 오기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눈물을 막 쏟아내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송민준 가수 역시 사실상 점수가 300점을 300점은 무슨 250점도 넘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참 황당한 점수가 아닐 수 없죠. 아마 많은 팬분들이 이때부터 야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김준수 씨가 최악이었죠. 독감에 걸렸고 결국에는 목 상태가 완전히 나가버리면서 무대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노래를 부르고 나서 남진 선생님이 음정이 왜 이래? 음이탈이 뭐 이거는 노래 전체적으로 거의 90% 이상 음이탈이 나게 되면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기준치를 좀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마스터들도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클라이막스 절정 부분에서 공을 짜내는 이 모습이 정말 김준수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은 눈물을 굉장히 흘렸을 장면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김준수 씨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가수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얼굴을 감싸지고 최소 씨는 눈물을 거의 오열하다시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김준수 씨도 결국 점수가 300점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웬만한 가수들은요, 우리 같았으면 중간에 노래 껐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박현빈 씨가 그래도 좀 칭찬을 했죠. 나였다면 이 무대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다.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래를 불러준 것에 감사하다. 김준수 씨도 결국 299점을 받습니다. 그래도 300점대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죠. 황당한 건 신유 가수였어요. 신유 가수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결승전 진출 스포일러가 이미 나왔고 마스터단은 막 극찬 박수 막 기립 박수 미쳤다 막 뭐 난리가 났습니다. 서른도 선생님만이 긴장했다라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남진 선생님은 정반대로 봤다라며 극찬을 했고 점수는 말도 안 되는 324점을 받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점수예요. 어떻게 이렇게 훌쩍 300점이 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답니까? 그러니 현역 가수들도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이번 현역가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수들이 이렇게 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방송을 미루던지 뭐 녹화 일정을 미루던지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 상태가 안 좋았던 가수들이. 심지어 김중현 가수는
자신의 색다른 모습을 부르며 노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265점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하 가수는 어땠습니까? 재하 가수 역시 260점. 마스터단에게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던 가수들의 공통점이 후반부에 가서 어땠죠? 대다수가 순위가 급등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자,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 한강 가수, 뭐 제가 예측했었던 가수들이 전부 다 방출자로 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황민호, 김준수, 송민준, 박구윤, 강문경, 자, 쟁쟁하는 가수들이 하나같이 방출 후보로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뭐 예측은 했지만 추가 합격자 개념보다는 생각보다 패자부활전이었다. 자, 그런데 요번 사태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번 탈락자 모두가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마스터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 재하 가수의 경우만 봐도 준결승전을 극적으로 진출했는데 알다시피 원래 기존 순위가 19위였는데 9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 라인에 나와 있는 점수죠. 국민판정단 점수 때문이다. 국민판정단 점수가 재하 씨가 제일 높았습니다. 198점을 받았어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죠?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보다는 결국 국민판정단, 이제 준결승전부터 펼쳐지는 대국민 투표 점수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감싸 쥘 정도로 큰 반전의 반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점수들을 기준으로 알다시피 패자 부활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패자 부활전에서도 뭐 말씀드리기 앞서 최종 순위에 박서진 씨가 2위, 그리고 진혜성 씨는 방출 후보, 나태주 씨는 1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애녹 씨가 진출을 하고 진혜성 씨는 많은 가수들과 함께 방출 후보에 놓이게 됐습니다. 뭐 요 순위는 조금 이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패자부활전 무대를 좀 보자면 기존 기권자에 대한 소문의 출처는 결국 김준수 가수로 판정이 났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가짜 뉴스들을 철퇴하기 위해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던 수많은 영상들이 존재하죠. 그 영상에 나와 있었던 말처럼 결국 기권자는 다른 가수가 있었다. 사실상 포기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본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준수 씨가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거다. 자신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고 싶었다라고 말은 했지만 결론은 어찌 됐습니까? 강문경 씨가 결국 패자부활전 첫 번째 1등이 되었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진혜성 씨가 두 번째로 추가 합격이 됐죠. 제가 실력 발휘를 못해서 계속 패자부활전에 오게 됐는데 많은 마스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정된 게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김준수 씨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물론 다 훌륭했습니다. 김준수 씨도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뭐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번 패자부활전도 누가 뽑은 겁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상 마스터단이 뽑은 결과에 불과하다. 이 마스터단의 점수에 의해서 현역가왕 가수들이 결국 들쭉날쭉 하는 상황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작금의 사태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큰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탈락한 수많은 방출 가수들 6명이죠. 6명의 가수들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현역가왕은요, 드디어 마지막 결승전 녹화를 1월 26일 진행을 하였습니다. 1월 26일 알다시피 일요일날 주말에 촬영이 진행이 됐는데요. 현장에서 대한 이야기가 굉장하고 탑10이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준결승 진출전에 놓여진 20명 참가자들의 모습이지만 여기에서 14명의 진출자가 확정이 됐고, 결승전 진출자 탑 10, 10명의 무대와
그리고 이들의 연예인 판정단에 대한 점수까지 전부 다 확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쳤습니다. 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번 현역가왕에 있어서 사실상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가수가 과연 탈락을 할까? 이 가수가 진출할 수 있을까? 정말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제가 팩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장면들을 본다면 김중현 가수가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1대1 데스매치 때 성리에게 한 번 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무대를 만들어 보겠다. 알다시피 1대1 매치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때도 사실 성리를 이겨야 하는데 두 번째 한국 대결 무대에서도 아시다시피 김중현 씨가 또 패배를 했습니다. 김중현 씨를 응원하던 많은 팬분들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들이 그야말로 빗발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러다 보니 뭐 김중현 가수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가수들이 한국 대결 뒤집기 한판 무대를 준비하고 애쓰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김중현 가수가 이제 뒤집기 한판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 자, 이 수많은 가수들이 사실상 마스터단의 점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역가왕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어떤 가수들이 파급력이 크고 어떤 가수들을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밀어주기 의혹을 받는지 충분히 느끼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결승 진출자 명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준결승전에 총 몇 명이 진출합니까? 잘 보셔야 돼요. 14명이 진출을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9명이 결승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근데 왜 9명이냐? 탑10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 중에 한 명은요, 추가 합격자로 선발이 됐습니다. 놀랍죠? 이 한 명 과연 누굴까요? 아마 정치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추가 합격되는 한 명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수라장이 됐고요. 이 가수를 응원하던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얘기가 충분히 널리 번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참 놀랄만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었던 수많은 가수들 중에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이 탑10 안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가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명을 좀 꼽아드리면, 자, 우선 에녹, 환희, 신유, 이 세 사람은 거의 결승 진출을 확정 지은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외의 가수들이 놀라워요. 진혜성, 강문경, 최수호, 신승태, 김수찬, 그리고 김준수. 요렇게 10명이 진출을 하지 않았겠나?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박서진 참가자가 있다. 자, 제가 왜 박서진 씨를 굳이 따로 뺐는지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14명이 진출을 확정지었는데 여기 1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알다시피 준결승을 진출했다라고 알려진 14명의 참가자 중에 3명의 참가자가 또 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이미 3명의 탈락자 중에 우리가 예상해 왔었던 송민준 가수, 방금 말씀드린 김중현 가수, 이런 가수들이 상당수 탈락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결승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빗발을 치고 있고, 사실상 여기에서 최종 탑7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너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차마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10명 중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3명의 참가자가
탑7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바로 문자투표 점수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알다시피 연예인 판정단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객 점수가 있고요. 대국민 투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다가 나중에 생방송 문자 투표까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과가 전혀 판이하게 나뉘어진다. 실제로 문자 투표는 아직 생방송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결승전 무대가 오전과 오후에 나눠져서 한 번씩 녹화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가수들에게 특별한 스페셜 무대, 2개의 무대가 펼쳐졌다고 해요. 그 2개의 스페셜한 무대에서 가수들의 노래 대결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 가수들의 결승전 무대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탈락자들이 있겠죠? 근데 이 탈락자 중에서 이 문자 투표가 진행되는 생방송의 일정은요, 한 2월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마 마지막 라스트 무대전을 개개인이 펼치게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스터들이 사실상 굉장히 편파 판정에 끝을 달린다라는 소문이 엄청나게 지금 다녀오신 분들 사이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다라는 썰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딱 2명의 가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다녀오신 분들 사이에서 팬덤 분들 사이에서 이미 난리가 났기 때문에 딱 말씀을 드리면 진혜성, 박서진 2사람이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일지 예상일지 뭐 다녀오신 분들의 추측일진 모르지만 일각에서는요, 이 2사람이 생방송 이 문자 투표가 진행이 된다면 알다시피 박서진, 진혜성 2사람은 어떤 점수가 가장 높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국민 투표 점수가 박서진 씨와 진혜성 씨가 말도 안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2사람을 좀 견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혹시 마스터들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준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2사람 중에 한 명이 뭔가 무대에서 강문경 씨라던가 뭐 다른 가수들처럼 실수를 했었던 경우가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진혜성, 박서진 2사람 모두가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썰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박서진 님이 뭐 자시나차를 하네, 탈락 위기가 있네, 이런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낮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이 마스터단의 이 점수 판정 자체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최저점대, 특히 진혜성 가수가 박서진 씨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썰도 있고, 어찌됐건 2사람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누가 진출을 했느냐를 따라서 떠나서 결승 무대에서도 엄청난 대이변이 예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강문경, 박서진, 진혜성 이 3사람은 당연히 탑10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대국민 투표 또는 유튜브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사람이 진혜성, 박서진 씨가 결승전 무대에서 그렇게 낮은 점수를 만약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거 뭐로 판단이 되십니까? 맞습니다. 생방송
이때의 시청률이 이거 뭐 완전 대폭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때를 노린 제작진의 꼼수라고 저는 예상이 살짝은 됩니다. 왜냐하면 진혜성, 박서진 두 사람이 시청률을 끌고 가고 대국민 투표와 유튜브 조회수를 끌고 가는 두 사람인데, 만약 이 두 사람이 정말 마지막 결승전 생방송을 앞두고 최하 점수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2월 달에 있을 생방송 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번 안 남았습니다. 2월 중순이면 생방송 무대가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때의 시청률이 엄청나게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박서진, 진혜성 두 사람의 어떤 또 부당 대우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예상에 개인적으로 매우 씁쓸하고, 이 두 가수의 팬덤 분들은 정말 우라통이 터질 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결승 진출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큰 논란거리를 이미 진즉부터 예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마스터로 등장하는 린,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모든 마스터들이 5열까지 쏟아냈다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반전, 반전에 반전이 있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방송 시작도 전부터 대량의 낚시가 존재하고 있다. 어마무시한 낚시들의 요소가 곳곳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역가왕 방출 후보에 오른 9명은 누구인가? 제가 한번 앞선 영상을 통해 다 꼽아드렸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탈락 후보들 또는 기권할 것으로 생각됐던 박서진, 신유, 최수호, 진혜성, 자, 이 4명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앞서 공개됐었던 이 짤막한 예고편 한 편 때문이죠. 재하 가수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애당초 재하가 탈락한다라는 얘기가 참 많았는데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오직 14명만이 진출한다. 하지만 방출 후보는 9명이다. 그렇다면 그 중에 3명이 추가 합격자다. 뭐 이건 이제 100% 확정이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에녹 씨가 나는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역들을 탈락 위기로 보냈다가 합격을 시켰다가 합격시켜줄 것처럼 하는 상황에서 탈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반전의 반전이 이미 예고가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동엽 씨의 이 발언, 기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보니 신유, 박서진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진혜성 가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함께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출처는 무엇인지, 진실은 무엇인지 팬분들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요. 특히 이 마이진 씨가 오열을 하고 김준수 씨도 오열을 하고 많은 가수들과 마스터들이 오열하는 모습들이 빗발칩니다. 특히 이 와중에 최소호 씨도 눈물을 흘리게 됐죠. 뭐 이뿐입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진혜성 씨가 등장하여 그동안 수고 많았다 라면서 탈락을 예고하는 장면들도 이렇게 공개가 됐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송민준, 성리, 박구윤, 강문경 세 사람이 더 포함이 되면서 이 4명 중에 1명은 무조건 탈락 아니냐라는 썰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구윤 씨를 높은 확률로 꼽았지만 송민준 씨와 진혜성 씨가 서로 포옹을 했기 때문에 둘 중에 1명은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참 많았는데요. 지금 보면 결국엔 현역들은 물론 마스터들까지 곳곳에서 오열, 눈물을 쏟아냅니다. 전유진, 린, 마이진, 김다현 이들 모두가 눈물을 쏟으며 박수를 쳐주기도 하는데요. 자, 그만큼 뒤집개 한 판의 무대가 3차전 준결승 최종 진출자냐 또는 방출자냐라고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에게 논란이 됐던 신유의 결승 스포일러 논란. 정작 현역가왕의 녹화 현장에서는 신유 가수의 결승 스포일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준결승 진출자와 탈락자가 모두가 가려지면서 확정이 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누군가가 탈락을 하며 굉장히 폭풍 오열시키는 현장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오죽했으면 촬영장에 무대에 오는 길이 굉장히 무섭다.